안녕하십니까. 지난 한 주일 동안 뉴질랜드에서는 코로나 바이러스 소식 때문에 아주 시끄러웠습니다. 오늘도 록다운 연기 소식부터 전해드리겠습니다. 정부는 뉴질랜드 전역이 8월 27일 밤 11시 59분까지 4단계 경보를 유지하기로 결정하고, 오클랜드는 8월 31일 밤 11시 59분까지 록다운을 유지하기로 했습니다. 제신다 아던 총리는 브리핑에서 발병의 진원지인 오클랜드는 최소한 8월 31일 화요일까지 4단계 경보를 유지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제신다 아던 총리는 코로나 바이러스 지역 감염자가 나타난 후 첫 감염자가 호주의 뉴 사우스웨일스 주에서 귀국한 사람으로 확인됐다고 말하고, 입국 후 제트파크 호텔로 이동되기 전에 크라운 플라자 호텔에 있었다고 밝혔습니다. 아던 총리는 오클랜드에서 그동안 약 10만 8천 건의 검사가 진행됐고, 추가로 테스트 센터가 세워져서 대기 시간이 줄어들고 있다면서 줄을 서서 기다린 사람들에게 감사하다고 말했습니다. 아던 총리는 오클랜드가 감염의 주요 지역이기 때문에 오클랜드는 8월 31일 화요일 밤 11시 59분까지 경보 수준 4단계를 유지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추가 조치는 다음 주 월요일에 검토될 예정입니다. 티니 헤나레 국방장관은 아프가니스탄에서 처음으로 뉴질랜드인 제1진이 23일 오후 귀국했다고 발표했습니다. 헤나레 국방장관은 외교통상부가 아프가니스탄에서 200명 이상의 뉴질랜드인과 접촉했는데, 이번에 귀국한 제1진은 호주와 아랍에미레이트를 포함한 동맹국의 도움으로 대피할 수 있었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또 카불의 지상과 공항에서 개인을 도울 수 있는 우리의 노력은 제한적이지만 동맹국과 함께 일하는 뉴질랜드 방위군 덕분에 도움을 받았다고 말했습니다. 현재 카불 공항으로의 접근은 매우 어렵고 지방에서 카불로 여행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한 상황입니다. 헤나레 국방장관은 뉴질랜드 정부는 뉴질랜드인의 카불 공항 입국을 도와준 미국과 호주에서 뉴질랜드로 데려오는 데 도움을 준 에어 뉴질랜드에도 감사하다고 말했습니다. 제신다 아던 총리는 23일 브리핑에서 정부가 아프가니스탄에서 대피하고 있는 뉴질랜드인의 추가 정보는 제공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경찰은 일부 시민들이 록다운에 반대하고 있지만 대부분은 록다운 규정을 잘 지키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지난 18일 0시에 발효된 록다운 이후 22일 오후 5시까지 전국적으로 29명이 규정을 위반해 기소됐고, 나머지 85명은 훈방 조치됐습니다. 경찰은 일부 시민들이 시위자들의 실망스러운 태도에 대한 신고가 들어오고 있기는 하지만 대체로 록다운 규정을 잘 지키고 있어서 기쁘다고 전했습니다. 뉴질랜드는 소비를 줄여서 온실가스 배출을 줄이기 위해 육류와 유제품에 대한 세금을 도입하거나 아니면 가격을 올릴 것으로 예상됩니다. 뉴질랜드의 많은 비영리 단체와 활동가 그룹은 유럽에 기반을 두고 있는 조직인 True Animal Protein Price Coalition TAPP가 보내온 공개 서한에 서명했습니다. 이 서한의 내용은 육류와 유제품의 생산과 소비를 보다 지속 가능하게 만들기 위해 공정한 가격과 세금을 요구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육류와 유제품을 생산하기 위해서는 같은 양의 식물성 식품을 만드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은 온실가스를 배출합니다. 작년 독일에서 나온 한 연구에 따르면 육류가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기준으로 할 때 고기값은 지금보다 2.5배 더 비싸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뉴질랜드의 온실가스 배출량이 지난 3월을 기준으로 7년 만에 최저치를 기록했다는 자료가 발표됐습니다. 그러나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한 록다운에도 불구하고 전기와 가스 등 산업은 여전히 배출가스가 전년도에 비해서 증가했습니다. 환경경제문제 전문가인 스티븐 오클리는 뉴질랜드가 작년 여름 가뭄으로 수량이 줄어들어서 수력발전이 영향을 받았고 화력발전에 많이 의존하면서 온실가스 배출량도 늘어났다고 설명했습니다.
온실가스 배출이 가장 많이 줄어든 것은 운송, 우편, 창고업으로 49%가 감소했고 다음은 제조업으로 7.2%, 농업, 임업, 어업이 1.2%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뉴질랜드는 2030년까지 온실가스 배출량을 2005년 수준보다 30% 줄이겠다는 목표를 정해놓고 있지만 가능성은 낮아 보입니다. 온실가스 배출량이 기록적으로 줄어들었지만 지난 3월 기준으로 연간 배출량은 2005년과 거의 같았습니다. 뉴질랜드에서는 지금까지 12살 미만의 어린이들에게는 스트레스를 받는다는 이유로 마스크를 씌우지 않고 있었습니다마는 앞으로는 다르게 생각을 해야 될 수도 있습니다. 공중보건 전문가는 뉴질랜드 보건당국이 어린이 마스크 착용 여부를 조심스럽게 고려해 보아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현행 규정에 따르면 12살 미만의 어린이는 공공장소에서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아도 되지만 미국을 비롯한 다른 나라에서는 어린이가 마스크를 착용하도록 권장하고 있습니다. 델타 변종 바이러스는 알파 바이러스보다 2배 더 전염성이 강하고 따라서 전 세계적으로 더 많은 어린이 감염이 보고되고 있습니다. 캔터베리 대학의 바수 교수는 어린이들에게도 마스크를 쓰게 하는 것이 안전하다고 말하고 미국의 질병관리예방센터도 2살 이상 어린이들에게는 마스크를 쓰도록 권장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호주인들은 백신 접종률이 70%에서 80% 정도가 되면 록다운 이후에 정상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준비해달라고 스콧 모리슨 총리에게 촉구했습니다. 모리슨 총리는 23일 캔버라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록다운을 계속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말하고 이달 초에 내각에서 동의한 대로 국민의 뜻에 따라 록다운을 끝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모리슨 총리는 장기적으로 볼 때 지역사회에서 코로나 바이러스와 함께 사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에 대해 직설적으로 말하고 우리는 미래를 두려워하기보다는 수용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지난 토요일 오후 호주 멜번에서는 4천여 명의 난폭한 군중이 마스크를 쓰지 않고 록다운에 반대하면서 구호를 외치고 시끄러운 음악을 틀면서 멜번 중심가를 누볐습니다. 빅토리아주 경찰은 218명을 구속하고 236명에게는 보건명령 위반 혐의로 $5,452씩의 무거운 벌금을 부과했습니다. 한편 뉴사우스웨일스주에서는 시위자 47명을 구속하고 260여 명에게 벌금을 부과했습니다. 경찰은 또 도시로 접근하는 약 3만 8천 대의 차량을 정지시킨 후 137장의 벌금 티켓을 발행했습니다. 주 뉴질랜드 한국대사관은 오는 28일 토요일 웰링턴의 마이클 폴러 센터에서 열기로 했던 K-컬처 페스티벌을 록다운으로 인해서 연기한다고 통보해왔습니다. K-컬처 페스티벌은 대사관이 지난 2015년부터 웰링턴 시청과 웰링턴 한인회와 공동으로 주최해온 종합문화 행사로 웰링턴의 주요 겨울 문화축제로 자리잡고 있습니다. 올해 행사는 뉴질랜드 전역의 동포 문화 예술인을 초청해서 더 나은 회복을 주제로 공연과 전시, 콘테스트 등 다양한 행사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행사 일정이 다시 결정되는 대로 알려드리겠습니다. 오세아니아 위클리 이번 주 순서를 마칩니다. 감사합니다.